고통을 마주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지가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은 매 순간이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뒤로 나가기 해서 다른 영상을 시청하실 수도 있고, 지금 저의 메시지, 저의 영상을 계속 보실 수도 있어요. 이러한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로 우리의 매 순간이 결정되고 매 시간이 결정되고 하루가 결정되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선택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선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현실을 선택할래, 내가 어떤 현실을 창조할래 하고 그 의도를 세우고 그거에 맞는 선택을 해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현실을 피하고 싶어, 나는 지금 여기에서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라는 도망가는 목적에서 하게 되는 선택을 무의식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식적 선택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원하는 현실은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목표로, 이런 현실을 목표로 이 선택을 할 거야 라는 게 의식적 선택인데요. 이 의식적 선택은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그 다양한 선택지의 장단점을 모두 파악한 다음에 그것들을 같은 층위에서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을 의식적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A 선택지가 있고 B 선택지가 있다고 할 때 무의식적 선택은 나는 A만큼은 절대로 싫어, 그렇기 때문에 B를 선택할래 라는 게 무의식적 선택이고, 의식적 선택은 A 선택지에는 이런 장단점이 있고 B 선택지는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나의 가치, 내가 원하는 삶은 B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 약이 되는 결과야 라는 게 의식적 선택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식적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통을 소화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A를 피하기 위해서 B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B를 원하는 거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B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현실을 만나게 되면 여전히 뭔가가 부족하고 여전히 충족감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내가 놓친 게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의식적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고통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의식적 선택과 무의식적 선택의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이별을 겪은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분이 이별을 겪은 이유는 전 애인이 바람을 피워서 그 배신감으로 인해 이별을 겪은 거라고 해볼게요. 이 경우에 이분한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배신감을 치유하는 거.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할 때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는 무의식적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내가 받았던 배신감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아무리 신뢰를 주는 행동을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늘 바람에 대한 의심이 있게 됩니다. 조금만 연락이 늦어지면 혹시라도 나를 속이고 있지는 않을까? 나한테 잘해줘도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나의 입장에서는 언제든 배신을 당할 수 있는 위협적인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이게 내가 원했던 현실일까요? 무의식적 선택의 결과는 이렇게 내가 원했던 현실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거를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에 반면에 두 번째 선택지인 내가 받았던 상처를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선택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배신감을 내가 온전히 치유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당연히 배신감은 아프고 슬프지만 더 이상 그 배신감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게 두렵지 않기 때문에 새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동을 오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서 이 관계에서 놓여지는 나의 현실은 이 사람을 건강하게 신뢰할 수 있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소화해서 의식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총 6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1단계는 고통 알아차림, 자각하기. 2단계는 현실 받아들이기. 3단계는 고통 소화하기. 4단계는 믿음 체계 바꾸기. 5단계는 행동하기. 6단계는 누리기, 그리고 감사하기입니다. 먼저 1단계부터 말씀드릴게요. 알아차림 혹은 자각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고통은 주로 나의 생각, 감정 혹은 행동에서 나와요. 이 3가지 중에 어떤 게 지금 나한테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만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은 모든 치유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알아차림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통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이 고통의 상태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 회사가 다니고 싶지 않은데 다녀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니는 거, 혹은 지금 어떤 연인 관계에서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하고 지내야지 하고 불협화음을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 모두 고통을 정상화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내가 나의 현실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하고 부족하고 공허하다면 내가 놓치고 있는 고통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인간의 기본적인 니즈를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니즈로는 연결감, 소속감, 내가 가치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거, 사랑, 용기, 변화, 성장 등등이 있어요.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니즈 중에서 나한테 지금 나의 삶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알아차림은 치유의 너무 중요한 첫 단계이지만 그 다음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로 이어질 때 정말 의미가 있어요. 물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다른 선택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알아차림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내가 다시 온전한 현실 위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데 있어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진정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는 현실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 애인한테 배신당했던 사람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분이 내가 배신당했다는 현실에 있지 않으면은, 배신당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배신당해서 받았던 상처는 계속 들여다보고 소화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을 겪었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고,
혹은 괜찮아 라고 하고 털어버리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때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응기제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 애인으로부터 배신당했던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나의 현실에 온전히 머무는 것, 이것이 치유로 나아가는 고통을 소화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현실을 오롯이 받아들일 때 그 다음 3단계인 고통을 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그 고통에 온전히 타당하다고 해주고, 당연히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옳다고 해주고, 그 감정에 오롯이 머무는 것, 용기 있게 그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 용기 있게 그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 고통을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통을 소화하는, 감정을 소화하는 단계에서는 내가 이 사건으로 인해 겪은 핵심 감정을 찾으셔야 해요. 핵심 감정이라는 거는 때로는 바로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 애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경우에는 처음에는 엄청 큰 분노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분노 아래에는 사실은 내가 부족한 사람이어서 저 사람이 바람을 피운 걸 거야 라는, 내가 부족하다는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이 핵심적인 감정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핵심 감정을 찾는 방법은 나 자신한테 계속 왜? 라고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왜 화가 나지? 나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하는 방식으로 왜? 라는 질문을 하시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내가 가장 취약하다고 느껴지는 감정으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감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계속 중심을 나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나로 가져온다는 거는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속상해가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느껴? 나는 지금 너무나도 속상하고 아파.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믿기가 어려워. 와 같은 방식으로 나로 계속 돌아오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사건이든 간에 상대방은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이 어떤 건지를 꺼내주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소화하는 과정에서는 나의 핵심 감정을 찾고, 그리고 계속 나로 중심을 두는 것,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내가 갖고 있던 믿음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믿음 체계를 바꾸는 것은 꼭 3단계 고통 소화하기 이후에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 믿음 체계를 바꾸려고 하면 그것은 자칫 나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더 이상 앞으로 누구든 믿을 수 없어 라는 믿음 체계에서 그 고통을 온전히 소화하고 나면 이 세상에는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 라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일 수도 있고, 나는 앞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거야. 그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은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는 믿음 체계로 바뀔 수도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단계 고통 소화하기가 온전히 되면요, 이 믿음 체계는 사실은 저절로 바뀌는 거기도 해요. 이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나 자신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찾고 긍정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이 믿음 체계를 바꾸는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5번째는요, 행동하기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고통을 소화하고 바뀐 믿음 체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은 바람을 피울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라는 렌즈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관계에서 어떤 거를 중시하지? 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사람을 알아가고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행동 양식과 다른 행동을 새로운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새로운 현실에서는 이 예시의 사람은 이전에 나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으로 인해 배신을 당했지만 나는 그 고통을 온전히 소화해서 더 큰 분별력과 더 큰 나의 삶의 선물로 바꾸어서 이제 앞으로 나의 남은 삶에는 내가 더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런 겪었던 고통을 선물로 바꾼 것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현실 위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는요, 그 새로운 현실을 누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는 내가 지금 행복한 이 현실을 더욱더 증폭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줘요. 나의 삶의 고통을 단순히 고통에 남겨두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선물로 바꾸는 것에 대한 6가지 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고통은 정말로 나의 삶의 선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일 뿐이에요. 그 어떤 고통이라도 나의 삶의 선물로 바꿀 수 있으니 이 6가지 적용해 보시고 꼭 더 행복한 삶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렸던 6가지 단계는 사실은 6가지로 이루어졌지만 이것을 직접 하는 과정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이해하고요. 저도 수많은 고통을 겪어오면서 제가 그 고통을 하나씩 소화하고 삶의 선물로 바꾸면서 발견한 그 원리들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힌트로 삼아서 지금 겪고 계시는 고통 꼭 소화하시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통이라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적용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진실, 삶을 위한 공간.